3월의 증권시장 변동성이 참 큽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증권가에서 유명세를 떨친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자주 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자주 내셨는데 예, 최근에도 조금 그렇게 걱정을 좀 하십니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니까 주가가 실물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너무 벌어졌다. 예, 그래서 이기조짐들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는데 예. 레이달료가 한 7가지 제시했는데요. 7가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전통적 지표 버핏 지수가 얼마나 100이 넘느냐,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빌려서 주식 사고 있느냐, 돈을 빌렸느냐. 주식시장에 대해서 미래에서 너무 낙관적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지표들을 보니까 미국이나 특히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더 거품력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7가지 지표, 버핏 지수, 신용 뭐 이런 걸 볼 때 우리 시장도 지금 거품이다. 예, 우리 시장은 미국 정도는 아닌데요.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면은 사실 그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네. 버핏 지수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서 얼마나 높은가. 오늘 그 4분기 GDP 명목 GDP가 발표됐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103% 정도 됩니다. 음. 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 100%를 넘었거든요. 이게 처음입니까? 100% 예, 넘은 게? 100% 넘은 거는 처음입니다. 코스피 예. 기준으로요. 그래요? 뭐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123% 정도 되고요. 음. 예, 그런데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PER도 가급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어디 가나 요새 주식시장 주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용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빛이. 우리도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금 낙관적인 시장 접근보다는 예. 물론 낙관적으로 접근해야지 주식시장에서 돈은 버는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비관적인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경고 말씀들을 몇 번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예. 올해 지금 2달이 지나서 정말 변동성이 커요. 하루 예.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예. 종잡을 수도 없는데 예. 어떤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확실한 변곡점 떨어지는 또는 정체되는 그 변곡점을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 주가가 정점을 지나지 않느냐. 지났다. 예, 1월 초에 3,260인가요? 뭐 장중에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죠. 작년에 네. 세계 주가 지수가 14% 올랐는데 예. 우리나라 저 코스피가 31% 오르고 코스닥은 거의 50% 가깝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만큼 오를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좀 저종면이다. 네. 그래서 아마 1월 그 장중 고점은 올 한 해만 본다면은 저는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느냐.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올 한 해만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본다면. 기준으로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주가는 그렇죠. 오르죠. 그러니까 올 한 해로 보면 예. 그 전고점을 다시 예.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인데요. 네. 예, 혹시 제가 그렇게 그러면- 보는 이유는 네, 뭐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랫동안 그 이코노미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주로 거시경제 예. 변수하고 주가하고 연결을 예. 많이 시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하루 평균 수출 금액 예, 그게 예. 가장 연관관계 높아요? 예, 그게 상관계수가 코스피하고 0.85 정도 되거든요. 예. 0.85라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러네요.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 2월 달에 23억 달러로 네. 작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27%나 증가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예. 1월에 한 37% 정도 벌어졌다가요. 괴리가. 2월 달에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은 증가하고 주가는 좀 정체돼 있어가지고 예. 3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괴리가 벌어졌다. 이 괴리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일평균 수출 금액이 굉장히 빨리 증가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증가하기는 힘들다. 수출 금액 그렇게 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 걸음하든지 아. 좀 뒷걸음질을 쳐야 예. 된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그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게 예.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네.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예. 지표인데요. 거의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1월 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예.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2.7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해야지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데 예. 물론 뭐 제가 가진 모델로 전망해 보니까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거의 정점에 도달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102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102.7이었습니다. 102.7인데 거의 정점 수준이다. 예.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야지.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급 나간다는 거 아니고요. 네. 이 실물하고 연관관계.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뭐 최근에 굉장히 지루한 조정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 많이 올랐다가 네. 또 떨어졌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저는 고점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런 등락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금액하고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또 혹시 주가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줄 수 있는 또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지표고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가 우리 주가의 선행이에요. 경상수지가. 예. 네. 근데 경상수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음. 근데 작년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경상수지 흑자가 컸는데요. 예. 뭐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 뭐 700억 달러 근처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뭐 한국은행 전망치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좀 줄어들 것이다. 전망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뭐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금 실물하고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네.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물 지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지지 않는 한 결국은 주가가 좀 조정해야만 예. 연결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 거리가 벌어졌는데 좁혀질 벌어져 거라는 좁혀져야 겁니다. 된다. 최근에는 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식을 계속 파니까 계속 사들어가는 개미들은 왜 좀 올리려고만 하는데 계속 파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연기금이야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판다. 그래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혹시? 연기금 주식 비중이 작년 말 현재 보니까 예. 뭐 23%로 굉장히 높거든요. 예. 아마 17% 안팎으로 목표를 설정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금 저도 자문위원을 해봤습니다만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 목표를 설정해 놔도 예. 뭐 상하 3% 위로 갈 수도 있고 비중이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연기금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그런다면은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 이제 생각에 뭐 제처처럼 네. 주가 좀 과대평가돼 있다고 보니까.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높아도 전술적 판단하면 안 팔 수도 있는데 지금을 과대평가된 거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팔고 있다. 그럼 개인들이 아무리 지금 원성이 자자해도 방법이 없겠네요. 사실 뭐 연기금 차원에서는 뭐 적당한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연금이 많이 삽니다. 작년 3, 4월 달에 제가 한 연기금 자문위원을 했는데요. 비중이 갑자기 낮아졌거든요.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때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 파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연기금은 뭐 주식 비중이 높으면은 사실 저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을 지금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세계 평균 주가가 14%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31%로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조정 차원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나빠서기 생각보다는 그 비중이 높으니까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조금 시장이 과대평가된 어떤 이런 변곡점을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지금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뭐 개인 신용융자가 22조 원을 넘어선 상태인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뭐 신용을 써도 괜찮은데요. 저는 주가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한 증권사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20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20대들의 투자 수익률이. 예.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수익률이 낮은가 이걸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예. 20대는 우선 축적된 금융자산 20, 30대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아, 뭐 수익을 내도 금액이 많지 않다 많이 이런 벌지 생각을 하고 못하고. 신용을 많이 씁니다. 아, 예, 그런데 20대들이. 증권사에서 신용을 줄 때 장기로 빌려주지 않거든요. 예.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고 금리도 또 많이 물어야 되잖아요. 금리도 5 내지 19% 정도 되더라고요. 어우, 그 정도 금리를 감당하면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20, 30대 수익률이 11, 15% 사이인데요. 예. 그런데 그 정도 금리 부담하고 어. 실제로 얼마나 수익을 냈겠느냐는 것이죠. 음, 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안 주가가 좋은데. 좀 조정을 보이고 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신용 이자 내고 과연 이런 장에서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네.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때일수록 좀 음, 신용은 조금 덜 쓰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를 당하잖아요. 예, 그 금액이 굉장히 지금 늘었어요. 예. 그래서 매일 뭐 몇백억씩 되는 예.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뭐 저 아침에 예. 그냥 하한가로 증권회사가 주문을 내거든요. 아, 예, 반대 매매 주가 들어갈 반대 때는. 매매를 던지는 예, 거죠. 예. 예. 자,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다들 이 미국의 금리가 야금야금 지금 장기금리 오른다. 예. 인플레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인플레는 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그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예. 10년 국채 수익률 대표는 시장 금리라고 그러죠. 예. 작년 3월에 0.5%대였어요. 0.5%. 예, 지금 1.5%까지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예. 문제는 제가 생각해 이것도 미국 경제력이나 물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 이것도 낮다. 예. 그러니까 미국 기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지난 2월 보니까 2.2%입니다. 2.2%. 예. 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데요. 예. 올해 잠재 성장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올해 실제 성장률은 거의 5% 근접할 겁니다. 네. 작년이 3.5%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예. 올해는 어깨 성장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금리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같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하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물가가 2% 넘지 예. 잠재 성장률 2% 근처지. 예.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4%라는 겁니다. 4%까지 금리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4%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 저는 명목 GDP 성장률 장기적으로 가고요. 최소한 실질 잠재 성장률 1.9%인데 네. 그거는 올해 넘어서더라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 연 1.5%까지 10년물이 오르는 기만 해도 증권시장이 조금 예. 작은 발작을 하던데 그러면 이 정도로 1.9%뭐 2%가 간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예.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5% 가니까 주식시장이 발작했다고 약간의 발작을 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데요. 네. 그 S&P 500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가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배당 수익률. 그런데 그 국채 수익률이 1.5%를 넘어서면은 예.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주식 투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면서 예.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3분기 데이터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50%예요. 절반이 가계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도 50% 근접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50% 근접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다. 예. 그게 근접하면은 주가가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늘려서 비중이 높아졌지만 또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다 보니까 네. 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50%된 거죠. 예. 50% 넘어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제 예상대로 1.5%를 넘어서면은 미국 가계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 물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미 연준은 고민 많이 할 네, 겁니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방 기금금리는 물론 안 올릴 겁니다. 기준금리는 안 올리고요. 예. 안 올린다고 했었죠. 뭐 예. 3년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투로 파월 저번에 의장이 점도표에서 2023년까지는 안 예. 올리겠다. 뭐 그런 분들이 점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FRB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건 장기채를 뭡니까? 돈을 찍어놔 장기채를 사는 겁니다. 아,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장기채를 사들인다. 예. 돈을 또 풀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그 장기 금리를 조금 안정시키려고 예, 하는.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시장의 힘하고 그 다음에 연준의 힘하고 아, 그냥 시장에서 연준을 이기지 말라 그러는데. 예. 근데 미국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낮거든요. 결국 시장하고 연준하고 앞으로 싸울 텐데 네. 누가 힘이 세냐. 음.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을 이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준도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봐요. 예, 심지어는 최근에 저 공산당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가 있지만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뭐 중국 공산당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예, 중국 공산당 관리가 네, 그런 그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중국에 그렇게 통제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시장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시장이 이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려는 미 연준과 금리가 경제 성장이 좀 빠르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상승의 힘과 싸움에서 예. 시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예. 주식 투자들 걱정이 좀 예. 많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네.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르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두 가지 또 힘이 싸우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PR이 너무 높거든요. PR이 너무 미래이익을 현재 주가 갖다 써버린 겁니다. 네. 지금 PR이 낮다면은 뭐 금리가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죠. 금리가 올라더라도. 그런데 그 2000년 이후 제가 S&P 500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 예. 마이너스 0.62 정도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0.62.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금리하고 주가가 같이 오를 수도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주가는 역의 떨어졌더라. 관계가 역의 확실하다. 있더라. 역사적으로 예, 예. 보면. 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낮다면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법비 지수나 그다음에 PER 예. 모든 지표로 봐도 너무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는 앞으로는 역외관계가 예.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중국 공산당을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뭐 어제 그제 왜 중국 금융당국에서 약간 긴축 신호를 보낸 듯해서 우리 시장도 좀 출렁였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뭐 중국이 조금 긴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금 신호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작년에 2.3% 성장했다가 예. 올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 8%좀 넘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은 성장이 아니냐, 경제가 회복되니까 네. 특히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세게는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세게는,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 중국의 M2 총통화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증가율이 10%였어요. 총통화 증가율이 10.3%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작년에 12월 기준으로 보면 M2 증가율이 무려 26%였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예. 중국은 사실 미국보다 돈을 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긴축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양해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작했죠, 중국 예. 양회. 네. 쌍순환 전략이라고 하죠. 중국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긴축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 급락하고 네.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뭐 말로만 조금 그러하지 실제로 그렇게 긴축 안 하고 있고요. 올해도 M2 증가율이 작년하고 비슷한 한 10%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긴축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이제 배분할 때 그동안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아마 높았을 겁니다. 우리 서학개미들 전부 테슬라 사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미국 비중 굉장히 높을 텐데요. 좀 줄이고 줄인 만큼 중국, 아시아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봐서 그렇습니까?
단기적으로도 팔고 단기적으로. 특히 길게 보면 더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미국에서 예. 아시아로, 중국으로. 예. 저는 세계 성장축이 그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예, 그게 우선은 중국이고 좀 지나다 보면 인도고 베트남 뭐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예. 있는데 우선은 그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한밤중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 시간대가 비슷한 낮에 중국 주식을 좀 관심을 가져라. 예, 저녁에 좀 편히 쉬시고 네. 예, 저녁에 너무 그 밤새우다 보면 낮에 조금 네. 근데 미국 시장도 보니까 요즘에 지금 미국이 백신 접종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다 마치겠다고 할 정도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동이 늘어난다,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예. 주도 종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런 그림을 어떤 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그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미국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한 예. 거는 서비스 소비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 예, 아마 뭐 5월까지 백신 안료가 되면은 코로나 많이 미국서 진정될 것 같고요. 네. 예, 서비스 경기가 많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고 있다. 바뀌고 그런데 있다. 그런 주들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음. 그런데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문제는 물가가 더 빨리 올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오르고 있는 뭐 서비스 관련 업종도 상승을 저는 제한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는 주식 어린이, 주린이들이 아직도 시장을 계속 이렇게 엿보고 있으니까 예. 그런 주린이에게 좀 조언을 해줄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 종목 사가지고 오래 기다리자. 오래 기다리자.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셨다고 이렇게 언론 많이 보도가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새해 들어 사신 분들은 피해가 손실이 많을 텐데. 예, 지금 고점에서 한 15% 가깝게 네. 떨어졌던데 예. 예, 그런데 너무 많이만 안 가지고 계시면은 예. 뭐 여유 자금이라고 가지고 계시면 예. 예, 저는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 가면서 배당 받고 또 나중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예. 또 저는 뭐 시간이 문제지 전고점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좀 인내를 하라. 예, 인내를.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